밀리터리 사이언스의 신박한 만남. 진짜 전문가들 펼치는 끝장 토크쇼 본게임.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벤스입니다. 네. 자, 지난주에 저희가 황당한 무기, 그레이트 아이디어인데 황당한 무기 얘기를 좀 한참 나눴습니다. 인명피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이냐, 그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를 동원해서 로마군하고 맞붙습니다. 코끼리 부대를 제압하기 위해서 납발만 쓴 게 아니고 돼지 몸에 이제 기름하고 역청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발라가지고 불을 붙인 다음에 코끼리를 향해서 돌진시킨 거예요. 박쥐입니다. 총을 들고 있는 박쥐 폭탄입니다. 귀에다가 마이크를 설치를 하고요. 배에다가 이제 배터리를 설치를 하고 척추에다가 안테나를 설치를 해서 5년 동안이나 훈련을 시킵니다. 5년이요? 찾기를 향해 달려가게 되고요. 달려오던 자동차에 그냥 치워 죽어요. 결말이 너무 허망하네요. 네. 하여튼 지난번에는 좀 인간의 희생은 줄일 수 있지만 동물이 희생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동물 많이 경우에, 희생돼. 네, 그래서 없이. 좀 아쉬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급적 한번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좀 해서 실제로 보고 좀 그럴싸한 얘기 나올 네. 것 같은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스타트 어떤 무기 있습니까? 네. 와, 폭탄. 진지하죠, 좀. 예. 네, 이거 폭탄인데 무지개 폭탄. 무지개 핵폭탄이다 이거 색깔 묻힌 거 이것도 이거 무기예요? 예. 예쁘게 만들겠다 핵폭탄 버섯 구름을? 이 말씀드리면 이 군사 전문 기자 그동안 20년 동안 쌓아온 이거에 상당한 손상이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걱정이 이거 앞을 가립니다. 예. 일명 게이 폭탄이라는 겁니다. 게이 폭탄이라는 겁니다. 게이. 아시죠? 게이. 우리가 아는 그 게이입니다. 예. 예. 양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는 여군은 별로 없었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렇게 예, 남자들 의료나 뭐 여군도 이런 쪽에, 있었지만 예, 좀 예, 이제 예. 남자들이 많이 있고 남자들끼리 이제 있는 그런 게 이제 병영인데 예. 또 제일 왕성한 때 아닙니까? 20대. 그건 그쵸. 그러니까 예. 성적 흥분을 참을 수 없게끔 만들어서 오합지졸이 군대를 만들어 버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게이 폭탄입니다. 당황스럽네요. 이게. 저희가 이게. 이게 최음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아프로디시악이라고 하는 최음제인데 최음제는 한마디로 이걸 먹거나 이렇게 섭취하게 되면은 성적 욕구가 엄청나게 세게 일어나게 되잖아요. 근데 바깥 세상에서는 이제 이성 간에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텐데 군대는 남자밖에 없기 때문에 남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약 자체가 화학약품 자체가 게이를 만드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성에 대해서도 물론이죠. 될 수 있는 거죠. 예, 군대라는 상황 때문에 네, 이제 네, 그 게이 그런 폭탄이란 거죠. 말이 네. 나온 거고 네. 이게 실제로 이제 개발이 됐었죠. 실제로요? 예, 개발이 됐었고 이 미국의 오하이오주에 있는 미 공군의 그 라이트 연구소에서 이게 대량 유혹 무기라고 뭐 대량 살상 무기란 말을 들어봤어도 그래서 이 폭탄 개발을 위해서 70억 원의 예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실패했어요. 예산을 안 줬어요. 누가 줘요? 근데 6년 동안 750만 달러나 투자해서 다시 이제 개발을 하는데 완성 직전에 이게 중단이 됩니다. 왜 중단이 되느냐?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게이 폭탄이란 게이 약은 없고 예. 이게 성적 흥분을 엄청나게 올리는 것인데 이게 성능이 너무 강해서 이제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폭탄을 투하하는 경우에 이제 민간인에게까지 효과가 적용되면 이제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좀 성적 욕구에 미쳐버리는 그런 상황이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면 아이고 일본 애니메이션 그런 거 있거든요. 일본 우리 애니메이션에 영화나 만화에 나오는 상황이에요. 네, 그런 이제 좀비 같이 돼가지고 전부 사실은 이제 그 성적인 걸 찾아다니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만들긴 했지만은 뭐 쓰이진 않았던 것 같고, 근데 상을 받게 됩니다. 어떤 이거 만들었다고 상을 받아요? 이거로 상을 받게 돼요. 이그노벨상이라고 있어요. 이그노벨상은 노벨상 패러디인데요. 예. 그럼 얘기가 되네. 네, 이그노벨상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2007년도에 뭐냐하면 그 화학 무기인데 어떤 그 성적인 그 즐거움,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사랑 이런 것을 가져온다고 해서 평화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때 비로소 사실은 세상의 실체가 드러난 거예요. 이 상을 받으면서. 그 폭력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매력적인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요걸 만약에 폭탄 맞았다 방법이 있습니다. 뛰면 됩니다. 축구
승부하면 돼요. 오늘도 시작이 좀 약간 황당한데요. 좀 약간 황당한데 또 다른 것들은 또 어떤 예가 또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폭탄을 연구한 이제 라이트 그 연구소의 이제 또 다른 연구지. 또 만들었어요. 예, 그런 연구도 해체시켜 버려야지 그걸. 근데 이거는 또 연구했어요. 좀 더 현실성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뭐냐면 이 뭐 악취, 감기 냄새라든지 땀 냄새, 그다음에 구취도 있죠, 입 냄새 이런 거를 유발해서 숨어 있는 병사들을 찾아내고 또 적진에 사기를 떨어뜨린 이런 이제 폭탄도 이제 개발했는데 이거는 이제 상부로부터 외면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놀랍지도 않고요. 외면 당하겠죠. 무기로 이렇게 좀 더 실용적인 이제 실제로 쓰일 만한 그런 내용들은 없나요? 그나마 좀 현실성 있어 보였던 무기가 일본이 만든 풍선 폭탄이라는 게 있어요. 풍선 뭐 조그만 풍선이 아니고 큰 풍선, 이제 기구죠. 이제 기구 폭탄이 이제 1944년경에 만들어서 실제로 쓰기도 했던 그런 무기가 있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그 풍선 폭탄인데요. 일본이 썼던. 좀 삐라 네. 뿌리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북한 우리 저 전단 뿌릴 때도 이런 전단, 풍선을 쓰죠. 물론 이제 길쭉한 이제 기구를 써서 많이 쓰지만 태평양 전쟁 말기에 이제 이 전세가 굴면서 일본이 굉장히 미국 폭격에 많이 시달립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이제 나무로 만든 그런 건물이 많다 보니까 소위탄이라고 이제 불리는 폭탄 그걸로 해서 도쿄가 뭐 대화재도 나고 사실 원자 폭탄보다 이 소위탄에 의한 희생자가 사실 더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도 그 미국을 어떻게 하면 직접 본토를 공격해서 우리가 보복을 할 수 있느냐.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바로 이 풍선 폭탄인데요. 그 제트기류 아시죠? 제트기류. 우리가 이제 여기 이렇게 민항기 타고 다닐 때도 사실은 그 대륙간 비행할 때 제트기류를 활용을 해서 연료를 절약하고 비행하라고 그러는데 이 일본은 당시에 이제 제트기류의 흐름을 파악을 하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9km 정도로 풍선을 올려보내고 고도를 그대로 잘 유지할 수 있으면 사흘 정도 지나면 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 종이를 이제 곤약 풀을 이용해서 한 5겹 정도로 접착을 시키고 말린 다음에 표면에 가성 소대액을 바른 다음에 다시 이제 곤약풀로 붙이면은 상당히 좀 튼튼한 이런 이제 풍선이 나오는데 직경 한 10m 정도 되는 이제 큰 거구나 그거 사진이. 풍선을 이제 만들어서 거기에 사람을 공격하는 대인 폭탄의 경우는 이제 15kg짜리 2개를 달거나 아니면 200kg짜리 소위탄을 이제 장착하는 형태로 연구가 됐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계획대로라면 사흘 만에 제트기를 타고 미 본토에 도착해가지고 도시라든지 어디에 건물 떨어지면 이 소위탄이 불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화재를 일으켜서 미국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던 것이죠. 시나리오상은 이거는 그럴듯해 보이는데요. 이게 정말 될 것 같으세요? 풍선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태평양을 건너서 그러니까 이게 역시 이론과 실제 차이인데 일단 역사상 최초의 대륙간 무기인 건 맞아요. 그것도 대륙간이죠. 아시아에도 저쪽 이동을 했으니까. 미주로 가는데. 근데 일단 기술적인 한계가 많이 있죠. 바람에다가 이제 모든 걸 다 맡겨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무리 제트기류가 간다고 해도 이렇게 보낸 다음에는 전혀 손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인 거고 모래주머니를 매달아 놓으면 이제 아주 높이 올라가진 않잖아요. 무게 때문에. 근데 이제 너무 낮아지면은 또 이제 모래주머니가 잘라지게 그 특수 금속을 사용해가지고 이제 그런 장치를 또 만들어놔서 굉장히 기계적이긴 한데 그런 장치를 가지고 이제 가서 미국 상공에 도착하면 이제 수소가 조금씩 증발을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부력이 떨어져서 이제 미국에서 육지로 떨어진다. 이제 이런 계획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본이 미국이 얼마나 큰지를 좀 생각을 안 한 게 아닌가. 미국을 가보시면요 대부분의 지역에 매마다 사막에 떨어진 그랜드 캐년을 쑥대밭 만들면 이게 그러네. 인간이 있는 곳에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맞아요. 일본. 미국에 한번 가서 여행을 자동차 여행 해보면 맞아요. 대부분의 지역이 그냥 황야입니다. 황야. 아무것도 없는. 이게 사실 넘어가기 꽤 넘어갔다고 합니다. 9천여 개나 보냈어요.
굉장히 예. 많이 만들어서 1944년 1월 11월부터 45년 4월까지니까 한 5, 6개월에 거쳐서 일본 동부 해안에서 9,000개나 보냈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한 1,000개 정도는 이제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떨어져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실 관측은 됐어요. 뭐 캐나다, 멕시코, 미국 이런 쪽에 흘러가가지고. 가긴 갔군요. 예, 그래서 관측은 돼서 총 한 285개에서 300개 정도는 관측이 됐다고 하고, 근데 관측이 됐다는 게 그거죠. 나머지가 다 도달했다 한들 사람이 전혀 볼 수 없는 지역에 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태로 그냥 없어졌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미국이라는 큰 땅에서 효과를 보는 것은 불가능했는데 일본 사람들의 그 작은 땅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상상하기 어렵지 않았을까. 그 발상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거를 제대로 터져도 문제네요. 외형상 드러난 피해자는 민간인 6명. 사망한 게 이제 거의 유일한 이제 공식적인 피해라고 그러는데 쏘면 또는 이렇게 뭐 뛰어 보내면 끝이니까 이게 그 실패 확률도 꽤 높은 것 같은데 조금 확률 높이는 또 그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유도 뭐 이런 얘기 나왔었는데. 있죠. 실제로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무기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스파이더맨 이렇게 여기서 거미줄 총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거미줄을 발사하는 이런 총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거미총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쏘면 캡슐이 날아갑니다. 이게 사실 거미줄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캡슐이 한 1.5m 정도 날아가서 그물이 거기서 팍 펼쳐져요. 한 10m쯤까지 날아갈 수 있고요. 그걸로 이제 사람을이나 이런 거를 이제 포획하는 거죠. 그물로. 그 던지는 그물 뭐 그런 거네. 날아가는 쏘는 그물 이런 거네요.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이게 굉장히 빨라요. 1초에 초당 30m 정도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웬만한 목표물은 피할 수가 없죠. 근데 이것도 제가 보면 그렇게 뭐 좋은 얘기가 잘안 쓰이는 것 같아요. 기대했던 얘기는 아닌데 또 딴 거 없어요. 이것도 기대하신 건지 모르겠는데 독일에서 개발했던 공기대포가 있어요. 생긴 물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부정적인 얘기. 이 저기 왜 옛날에 사람들 담배 피고 링 만들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이제 대충 이제 보이는데 이거 썩것에 사람 쏘는 거 아니에요? 독일에서 이제 연합군이 이제 독일 본토 공격이 심해지니까 스투트가르트라고 있잖아요, 독일에. 그렇죠. 거기에 이제 공장이 대공 무기로 만든 거예요, 이거를. 이걸 공기로 팡 쏘면 이제 날아오는 폭격기나 이런 것들이 맞아서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포를 쏘지 공기를 쏘지? 이거 싸니까 그런가요? 포탄값이 안 돼. 당시 이제 공기는 많으니까. 그렇죠. 유럽 본토에 폭격이 많이 심해질 때쯤 되면 이제 물자도 좀 부족해지고 그래서 압축 공기와 수증기가 이제 펑 쏟아져 나가서 목표물을 맞추고 목표물을 무력화시킨다 이런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한 200m 전방까지는 아주 강력한 바람을 뿜어낼 수가 있었는데 대공 무기로 200m 전방에 100m면 그 초근접 비행 아닌가요? 진짜 초근접 비행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막 쏜다고 해서 항공기가 정말 밀려나고 추락할 정도 힘도 안 생기고 그래서 결국은 이거를 대인 무기로 씁니다. 보병한테 쏘는 거죠 이거를. 화이바 쓰고 있는데 넘어졌다. 넘어졌다 이제 일어났겠죠. 설거지 나서. 옷을 버렸겠네요. 네. 그래서 그다지 효과가 없었고 실제로 에베강 강둑에 설치를 했는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전세가 뒤바뀌었다든가 이런 기록이 없는 걸로 봐서 별 효과가 없었던 건 분명하고 그리고 덩치도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요. 아까 보니까 네. 무슨. 그래서 연합군에게 표적으로만 제공이 되는 등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벌어져서 공장에 방치가 됐었어요. 네. 그랬다가 1945년 4월에 연합군이 이제 들어오면서 이 공기 대포를 미군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쓴 것 같진 않고 그냥 뭐 이런 게 있었다 정도. 서커스탄에 썼다니까 사람. 과학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좀 아이디어가 그렇게 막 샘소 쓰시나 봐요. 네, 그 샘솟는 아이디어를 다 무기로 만들면 안 될 것 같고요. 연구를 많이 하고 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또 우연히 일어난 사건에서 생겨나기도 합니다.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릴 게 그건데요. 바로 멀미를 유발하는 멀미 광선. 멀미요? 네. 저거네요, 저거. 바로 이겁니다. 예. 이걸 쏘이면 멀미가 난다 그건가요? 그렇죠. 일종의 레이저로 만든 건데요. 1950년대 미국에서 자꾸 헬기 추락 사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의 사고가 생겨서 이게 왜 그러나 하고 수사관들이 조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헬기의 그 로터 블레이드 위에 프로펠러 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도는 이렇게 도는 게 헬기죠. 그거 사이로 태양광이 지나가면서 이게 이제 빛을 막 산란시키고 왜 뭐 이렇게 눈 이렇게 부시게 막 만들고 정신없이 만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밝았다 어두웠다 그렇죠, 그렇죠. 밝았다 어두웠다 밝게 이렇게 될거니까 그런 것이 이제 그
만들어내는 상황 때문에 멀미가 생기고 메스껍고 그러다 보니까 조종사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뭐 선바이저를 헬멧에 단다거나 또 생유리를 부착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결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거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발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헬기에 멀광선을 쓴다면 뭐 이런 식이 네, 방식이 저렇게 되겠죠. 지금 아, 레이저가 이제 헬기에다 이거 쏜 거예요, 지금요? 그런가 봐요. 이렇게? 예. 2007년경에 이 옛날 얘기도 아니고 최근 10년 됐네, 10년. 최신 무기예요. 네. 2007년경에 이제 멀미광선 제작을 하죠. 네. 이게 이제 유발하는 건 뭐냐면 그 버티고 현상이라고 이게 버틴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 영어로 버티고라고 해서 예, 예. 저 현기증을 유발하는. 스타크래프트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맵으로 좀 아는. 그 버티고 그런 의미예요. 예. 흔히 그리고- 비행 착각이라고 그러죠. 흔히 그리고- 비행 착각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리고 메스꺼움, 어지러워 뭐 이런 거. 참 오랜만에 듣는 거 아, 예. 저도 오랜만에 해드립니다. 거의 안 나와요, 이거. 레이저란 걸 이제 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정말 잘 써먹을 수 있었느냐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이게 순간적으로 딱 맞는다고 해서 확 어지러워지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선을 쏘면 적이 그 앞에서 계속 그걸 맞아줘야 됩니다. 한동안. 피하지 않고. 이게 문제가 되죠. 이런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글라스 같은 거 끼면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냥 가리면 돼, 이렇게.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또 중간에 뭐 가로막는 물건이 있어서 엄폐할 수 있는 게 있어 피한다. 그럼 또 소용이 없고 별로 쓸모가 없을 뿐만 매우 아니고 별로가 아니라 매우 쓸모없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이제 휴대성 물건이란 말이에요. 이게 들고 다니면서 쓰는 건데 예. 나중에 나온 제품이 크기가 이제 두 뼘에 달하고 길이가 두께가 10cm나 돼서 이렇게 큰 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별로 효과도 없는 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자꾸 이렇게 써야 되고 뭐 이렇게 하니까는 또 자세도 안 나오지. 피하면 쫓아가면서 써야 되고 도망가냐? 나는 쫓아가면서 막 사야 돼. 이리 봐 뭐 이제. 계속 그라 플리즈 하면서 가야 돼. 그 상대가 저 도망가도 뒷걸음으로 도망갈 효과가 있잖아요. 저쪽을 보면서. 아, 보면서 맞아주면서 도망가야 해. 2차 대전 때는 그 대서양에 사실은 그 많은 해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단실 내에 많은 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또 이제 머리를 쥐어짜다 보니까 영국의 이제 발명가 중에 제프리 파이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얼음으로 군함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야, 얼음으로 군함을 한번 만들면 어떻겠느냐. 영국 해군도 이제 급하니까 예, 저기 쳐들어오면 모래성 쌓고 얼음 그람 만들고. 그래서 이게 안 됐죠? 아니 지금 우리는 편하게 앉아서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당시에는 죽기 아니면 까무로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사진이 여기 있는데 딱 보시면 그 레고 같죠? 네, 그러네. 레고로 만든 것 같은. 블록으로 만들어 온 거 같아요. 그러니까 얼음 블록들을 쌓아가지고 물이 86%고 네. 목재 펄프 있잖아요. 펄프. 예. 펄프를 이제 14%를 넣어서 섞는 게 파이크리트라는 물질. 이거는 이제 물질 대단한 게 아니고 제프리 파이크가 본인 이름에서 파이크리트라고 만든 거죠. 왜 얼음에 지프라이 같은 거 섞으면 덜 녹잖아요. 그런 식으로 목재 펄프를 섞어가지고 덜 녹게 만드는 아마 그런 기술이었던 것 같아요. 캐나다에서 1000톤급 군함을 모델로 해가지고 건조에 들어갔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뜻밖의 문제가 생기는데 1000톤이 넘게 이렇게 무게를 이렇게 싣다 보니까 하중이 생기면 이게 소송 유동이죠. 소송 유동이라는 이제 현상이 생겨나요. 이 하중 때문에 녹아 들어가는 더 많이 녹는 애. 네네 녹아 들어가는 거고 이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이 배를 이게 말씀하신 똑같은 문제인데 영하 16도로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겨울에만 써. 네. 북극해나 남극해 아니면 영하 16도인 바다가 이렇게 흔하지 않거든요. 예, 거기는 잠수함도 다니기 어려울 것 같은데. 걱정할 필요.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동원한 방법이 결국 뭐냐면 배 형태와 이 골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00톤의 강철을 넣자. 뭐요? 부담 아니에요, 그냥. 이러면 이제 강철을 안 쓰려고 얼음으로 배를 만들었던 건데 이러면 이제 완전히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냥 영국 왕립 해군은 사업을 중단을 하고요. 하바쿡이라는 이 방금 그 배는 꽤나 많이 만들었다가 이 호수 밑바닥에 가라앉아 버리고 결국 이제 녹아서 물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져 버린 그런 경우입니다. 아니 그 당시 정말 제일 머리 좋은 사람들이 그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하다 보니까 이런 참담한 결과들이 나온 거 아닌가. 샘솟는 아이디어 가지고 무기 만들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요즘 이제 뭐 전자 이런 것들이 뭐 군인 이 부대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고 네. 작전에 꼭 필요할 텐데 저희 뭐 게임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뭐 EMP, 쇼크웨이브 뭐 이런 네. 건데 예. 그런 것도 역시 비살상 무기가 되겠고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겠죠?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이미 만들어져서 실전에 투입된 경우도 있고 뭐 개발 완료된 것들도 있는데 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미국에서 개발한 ADS라는 게 있어요. 밑에는 그 유명한 그 험비차, 험비 차량 위에 무슨 레이더 안테나 같은 이런 안테나가 달려 있는데 그 ADS는 밀리미터파 전파를 인체에 쏴가지고 사람 몸에 이게 닿으면 굉장히 뜨거움을 느끼고 그러니까 위축이 되잖아요. 이거 전자파를 좀 뜨거워져서 예, 예, 그걸 그래서 이제 예. 안테나, 지향성 안테나를 아까 그 사진 보셨듯이 군용 차량에 얹어서 이렇게 쏘게 되는데 피부에 맞으면 이제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통각 신경세포를 자극을 하는데 한 54도 정도의 느낌이 온대요. 그러니까 54도면은 뜨겁습니다. 온천수보다 조금 더 뜨겁죠. 뜨거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온천수가 한 40도 가까이 40도 되잖아요. 정도 예, 되고 예. 그러니까 이걸 계속 맡고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공기가 54도면 별로 이렇게 견딜만 해요. 아시다시피 그냥 뭐 오랜 못 있어도. 근데 이제 이거는 이 전파가 직접 피부를 자극하기 때문에 사실 뭐 이 고체 같은 걸 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굉장히 뜨겁게 느껴지고 그리고 몸 전체가 다 이제 구석구석 전부 이제 그걸 쬐게 되기 때문에 화상 수준의 통증이 실제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상황에서 무슨 전투라던가 정상적인 생각이 힘들잖아요. 아 뜨거운데요, 그냥 아 뜨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힘들고 막 이러니까 무력화되는 거죠 한마디로. 일부 아주 표피만 자극을 해가지고 인체에는 별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만 몇천 번, 만 천여 번을 인체에 직접 쏴왔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 부상을 입어가지고 치료한 경우는 단 2번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고 사실은 거의 무해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제 이러한 결론이 내려졌고 2012년 3월에 퀀티코라는 미 해군 기지에서 공개 행사를 했는데 개발한 그 대령 책임자가 이거는 뭐 보지도 듣지도 냄새를 맡지도 못하고 단지 느낄 뿐이다. 느낄 수 있는 무기다. 그리고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광역 제압 장비? 뭐 이렇게 네. 얘기하면 될까요? 광역? 네. 예. 뭐또 다른 것도 있을까요? 또 이제 음파를 이용한 그런 무기도 있습니다. 실제로 쿠바 아바나의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갑자기 원인 모를 그런 이유로 해서 청력을 잃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미국 FBI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 외교관하고 그 직원들 사택에서 이 음파 무기가 이제 발견이 됐고 미 국무부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워싱턴에 있는 쿠바 대사관 직원들 2명을 추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쿠바에서 미 대사관 직원을 상대로 음파 무기를 쏜 걸로 그렇게 추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뭐 꽹과리 치고 이런 건 아니겠습니다. 그럼 되게 불쾌하긴 하겠죠. 잠자기 어렵고 네. 영화의 헐크를 퇴치하는 무기 중에 하나가 사실은 또 음파 무기였어요. 이건 이제 고음 집중형 음향 대포라고 하죠. 네. 그 대포가 삥 쏘면 이제 그 소리가 쿵 하고 와가지고 아무 것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헐크가 이제 그 무력해지는 그런 상황이 등장을 하는데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별의별 무기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시면 황당한 무기 중에 독일군이 만든 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든 돈을 좀 아끼고 뭔가 좀 참신한 신박한 걸 뭔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건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그 음파 대포. 네. 딱 뭐 확성기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뭐 음파 속에 생겼어요. 거대한 우퍼 같이 생기고 있는데 초저음, 초저주파. 그러니까 인간이 가청 주파수가 20에서 2만 헤르츠거든요. 그러니까 20헤르츠 이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귀에 안 들립니다, 소리가. 독일의 리처드 월라우색이라는 과학자가 만들었는데 산소하고 에탄올의 화합물을 부스터처럼 폭발을 시킨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쇄 반응으로 소리를 아주 저음을 만들어서 그걸 스피커를 통해서 이제 쏘는 건데 일단은 안 들리기 때문에 오는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사람 귀에 안 들리는 소리니까. 이게 얼마나 강력하냐면 50m 거리에서 30초 동안 음파를 받은 사람들은 사망하게 됩니다. 그 들리지도 않는데 그냥 죽는 거예요? 몸에 이런 초저주파를 쏨으로써 몸의 일부하고 이제 공명을 일으키게 돼요. 그럼 이제 몸의 일부가 파괴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리고 200m를 넘는 거리에서는 아주 심한 불쾌감을 일으켜서 신체 활동 차단. 그 300m가 넘어가도 활동하기 어렵다. 맞으면 이 소리를.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살상 무기예요, 이건 사실. 실전에 바로 쓰려고 했는데
실험 영상을 본 이 독일군 장군들이 이게 너무 잔인하다고 이제 그만하자 이렇게 해서 포기가 됐다고. 얼마나 그게 잔인하고 그랬으면 이거를 혹시 그 계신 분들 중에 북두의 권 만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알죠. 이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이제 겉모습이 일그러지면서 터집니다. 저 북두의 권의 그 공격을 받은 사람이. 그쵸. 맞았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너는 이미 죽어 있다. 그쵸. 음파가 발산된 영역을 걷던 동물들이 이 소리에 맞고 나자 겉모습이 일그러지면서 풍선처럼 터져버린 거예요. 동물들의 영상이었는데 폭발을 하는 겁니다, 생물이. 그걸 보고는 이제 차마 못 쓰게 된 거죠. 너무 잔인해 보이니까 포기되고 지하 연구소에 있다가 독일이 패망하고 미군이 이제 압수해 갔죠. 미국은 뭐 맞아 다 가져갔죠. 뭐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천대의 그 미군에서도 LRAD라고 롱레인지 어쿠스틱 디바이스라고 이제 음파 무기를 개발한 게 있는데 2차 대전 때 음파 무기하고 뭐가 다르냐면 2차 대전 때는 그야말로 살상 무기입니다. LRAD는 죽이지 않는, 살상하지 않는 비살상 무기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고요. LRAD는 실제로 이 시위대를 해산시키는 이제 시위 진압용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2000년 10월에 그 예멘에 이제 미 구축 이지스 구축함 콜이라고 불리는 배가 정백해 있다가 조그만 보트가 와서 자살 폭탄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터지면서 배에 큰 구멍 나고 이제 수십 명이 사상을 했는데 그 뒤에 이제 미군이 야, 이 가까이에 이제 조그만 이제 보트라든지 이러한 이제 테러 공격에 대비할 필요도 있겠다 해서 뭐 구축함에 이제 기관포도 달고 이러한 이제 음파 무기 같은 비살상 무기도 장착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레이트 아이디어 황당 비밀 병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또 인사드리겠죠. 네, 지금까지 저희는 본게임의 앱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들리지도 않는데 막 이게 터지고 와,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독일군이 70킬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군이 지금 이거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차마 못하겠다고 막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영상이 정말 끔찍했나 봐요. 아, 그 진짜.